자, 대표적인 몇 가지 취업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하천이 있다고 칠게요. 하천, 우리나라 4대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켜야 할 그 법적 기준이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기환경 기준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은 전광판에 미세먼지 현재 농도 얼마, 환경 기준 얼마, 오존에 대한 현재 농도 얼마, 환경 기준 얼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대기환경 기준이 있고, 수질환경 기준이 있고, 소음 진동 기준이 있고, 이런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기준의 수범자는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이 환경 기준을 달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BOD 얼마, COD 얼마, SS 얼마, DO 얼마? 이거 좀 생소할 텐데 대충 아시죠? 무슨 말인지. 유기물질에 대한 기준, 부유물질에 대한 기준, 용존산소에 대한 기준, 이런 환경 기준이 수범자가 국가예요. 국가. 그러면 이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쏟아내는 이 수치가 적절해야 이 기준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내는 기준을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류수 수질 기준. 공공수역에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처리해서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 명칭은 종말하수 처리장. 들어보셨나요? 종말하수 처리장, 종말폐수 처리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하겠다. 마지막으로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명칭은 옛날 명칭이고 지금 현재 법적 명칭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명칭은 그렇게 되는데 사업소별로 명칭은 조금 달리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남물재생센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물재생센터, 환경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야, 우리 동네에 종말하수 처리장이 새로 들어온대. 느낌이 어때요? 별로죠? 피켓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우리 동네에 물재생센터가 들어온대. 느낌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단방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혐오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무단방류가 없고 그 방류구에 자동으로 수질 측정해서 그 법적 기준이 맞는지 한국환경공단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요. 그게 수질 원격 감시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수질 원격 감시 체계를 줄여서 TMS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바뀌었고 이 방류 수질 기준을 유지해야 할 그 수범자는 지자체예요. 지자체. 그 지자체에서 요 법적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준에 맞춰서 마지막 이 처리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들어오는 물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물은 배출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하수 배출시설. 그 배출시설은 쉽게 이해해가지고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에서 폐수든 폐가스든 발생을 시키면은 이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해야 할 의무도 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출시설이 있으면은 반드시 세트로 방지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지시설은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에서 욜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수범자는 사업자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실 건데 어쨌든
사업자에서 그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들이 이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얘들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얘들이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이 기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어떤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으로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높은 농도겠어요? 오염물질의 농도가. 1번, 2번, 3번. 1번이 제일 높죠. 여기까지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낮춰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기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법적 그 수치들도 나중에 법규 시간에 다 암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여기서 배출설에서 공장에서 제품 생산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폐수 발생하는 양에 대한 규모가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폐수를 2,000톤 발생하면 그거를 1종 사업장, 700에서 2,000톤 발생하면 2종 사업장, 200에서 700 발생하면 3종 사업장, 뭐 이런 식으로 종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요거가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업장별로 처리장을 유지, 관리, 보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종 사업장의 경우는 법적으로 수질환경 기사가 의무적으로 선임이 돼야 돼요. 2종의 경우는 산업기사, 3종의 경우는 기능사, 4, 5종의 경우는 누구나 이렇게 법적 선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간은 사실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우리나라에서 무슨 자원이 풍부합니까? 원유가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재료 아니면은 그 재료를 수입해서 그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먹고 사는 원동력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름 안 나오잖아요. 원유를 수입해요. 그 원유를 정제해요. 그 다음에 그 정제한 원유를 수출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에너지 기업.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근간은 무엇이 됐든 제조업이 근간인데, 그 제조업에서 어떤 처리장을 운영하고 그 제조업에서 어떤 안전을 관리하고 어떤 보건을 관리하고 이런 그 담당 직원이 선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돼야 할 대표적인 직종이 안전, 보건, 환경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안전이 세이프티고 보건이 헬스고 환경이 엔바이러먼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데 HS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EHS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환경이 제일 우선된다, 이거는 보건이 제일 우선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제조업에 있어야 할 팀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환경안전팀 아니면은 안전환경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안전팀은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자기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팀의 팀원만 뭐 한 4, 50명 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을 때 우리가 이 회사에서 폐수가 발생하면은 이 환경기사가 반드시 수질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질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과 보건에도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산업안전기사.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위생사 또는 간호 자격이 있거나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가 보건관리자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그 수질은 안 돼. 수질은 안 되는데 대기의 경우는 그 산업환기라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보건관리자로 겸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자는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이냐 폐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조업체의 환경안전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산업안전, 그 다음에 대기, 수질, 위험물 이렇게 있으면 좋아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그 구인 부탁을 제자한테 받았는데 산업기사 TO, 그 전문대 TO이면서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3개 있는 사람은 무조건 채용하겠다. 이런 연락도 받았었어요. 연봉이 3,600, 초봉, 신입사원 기준. 성과금 합치면 4,000. 근데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4년제면 안 되냐? 안 된다. 우리 회사의 TO는 지금 이 자리는 2년제 TO다. 그 2년제 TO라도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분명히 어울려 일하다가 나중에 겪다 보면은 4년제 대우를 해달라고 트러블을 분명히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TO가 명확해요. 4년제 TO, 2년제 TO. 근데 2년제 나왔으면서 대기환경 산업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들 빨리빨리 공부하면은 그런 자리도 깨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안전팀으로 가기 위해선 자격증이 많아야 돼요. 그 산업안전기사, 위생, 대기, 수질, 위험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환경안전팀으로 입사하면은 환경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페이퍼 업무가 많아요. 대관 업무. 어떤 공무원들이 선임되어 있는 그 선임 담당자 와가지고 서류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류 업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관리자까지 하면은 이제 돌면서 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업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뭐 안전관리 같은 것도 그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팀의 환경 업무는 전체 업무의 한 20% 정도? 나머지는 그 외의 업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환경안전 부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환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인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적 서류 업무, 이게 주된 업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업무가 이 처리장에서 이 법적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이 배출오염 기준 항목이 수십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처리장에서 이 수십 가지의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기기 같은 게 없을 수 있죠. 그러면은 서류 인가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 기업 간의 MOU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위탁을 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것저것 발생시키지만은 이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지만 이 회사와 위탁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이 법적 기준도 여기에서 이 법적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기준이 현재 맞춰지고 있는지 대행해서 측정해주는 회사들, 그거를 측정 대행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들 회사에서는 장비가 없어. 근데 나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누가 갑이에요? 그 일을 주는 회사가 갑이에요? 그 시료를 받아다가 분석하는 회사가 갑이에요? 주는 회사가 갑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회사에서 야, 우리 측정 대행해줄 회사를 모집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덤벼들어서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회사는 얼마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얼마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얼마 해주겠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 그 낮은 가격으로 받아다가 시료를 분석해서 분석 결과가 어떻다라는 시험서를 다시 회사에다 줘야 되는데 이 분석 제대로 할까요? 가격을 낮췄어. 내가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100만 원이야. 근데 여기다가 50만 원 주고 입찰을 받았어. 그러면은 제대로 분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성적서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서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2017년, 18년, 19년에 탈탈탈 털렸어요. 측정 대행업이. 그 공무원들이 이제 출동한 거죠. 해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했더니 엉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최소 단가는 이거. 이 미만의 금액은 금지. 왜냐하면 이 미만의 금액이면 분명히 갈아칠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실화가 됐어요. 그 현실화가 되고 계속 지도 점검이 나오다 보니까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 분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예전에 측정 대행업
회사에 입사한 자격증 가지고 입사한 사람들이 기존의 측정 대행업의 그 가라 분석 성적서 때문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껴. 그래서 측정 대행업체는 가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이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막 단가 후려칠 때는 초봉이 막 1,800, 2,000, 2,200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가고 사람이 가더라도 제대로 분석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만둬. 그래서 현재는 연봉이 3,000 이상으로 올랐어요. 이건 정상이지. 잘 된 거지. 그래가지고 현재 측정 대행업 다니고 있는 2, 3년 경력된 그 학생, 제자들이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적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퇴사, 재취업, 연봉이 뛰는 거야. 이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대우가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앞으로 계속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측정 대행업이에요. 그러니까 측정 대행업은 뭐 수질이든 대기든 기사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취업은 돼요. 수질이든 대기든 뭐 2개 다 딸 필요 없고 여기처럼 산업안전기사도 따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개 딸 필요도 없이 그냥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취업되는 게 측정 대행업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당연히 우리가 뭐 대구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인천과 부산의 경우는 인천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런 그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 처리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줘요. 위탁. 그래서 요거를 대신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는 코롱이 있었고 이거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코롱도 있었고 하이엔텍도 있었고 TSK라는 회사도 있었고 뭐 이산이라는 회사도 있고 삼천리라는 회사도 있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코오롱 워터앤에너지라는 명칭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환경관리 주식회사로 바뀌었어요. 환경관리 주식회사 EMC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하이엔텍은 LG그룹 소속이었는데 이게 팔렸어요. 그래서 테크로스로 바뀌었어요. 테크로스 환경서비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SK, 이산, 삼천리 이런 데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회사에서 어떤 지자체에 그 공개 입찰이 또 나가는 거예요. 공개 입찰했을 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위탁 관리해줄 회사를 모집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수주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찰 받으면은 뭐 한 5년 정도 계약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제 재입찰 가능했으면은 또 관리하고 다른 회사가 와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그 관리 대행업체가 그 환경 분야에서 많이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데는 그 규모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데 회사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처리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유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량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법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그 TMS 장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단 방류라는 건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져요. 여기에 그 방류구에다가 그 수질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그 수질 측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날아가고 그 데이터가 튀었다 싶으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가요. 그럼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TMS라는 게 발생하는 물들이 자동으로 BOD, COD, SS, TN, TP 이런 것들이 막 측정이 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막 몇억, 몇십억 하는 것도 있고 그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 처리장이 있고 우리 방류구 TMS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요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하이엔텍에서 이 처리장을 담당했는데 하이엔텍 자회사에서 그 TMS를 또 같이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하이엔텍에서 하고 하이엔텍에서 하면은 데이터가 튀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조작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020년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탁 업체와 TMS 관리 업체는 같은 회사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위탁 업체는 TMS 업체를 대신 다른 회사에다가 또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이제 인원이 부족한 거죠. 그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고 다양한 제품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TMS 관리 대행업도 요즘 좀 이슈이기는 해요. 거기도 연봉이 예전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대행업도 TMS 관리 대행업도 예전에는 1,800, 2,000, 2,200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일단 3,000은 넘어가요. 다행인 거죠.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측정 대행업이 있고 TMS 관리 대행업이 있고 이런 회사에 우리가 기사를 취득해서 입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공통점이 유지 관리예요. 유지 관리. 맞죠? 근데 유지 관리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어요? 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처리장이 있어야 그 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처리장이든 이런 처리장이든 이 처리장을 만드는 회사들을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링 업체, 여기에는 거의 다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그러니까 환경시설만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회사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환경시설도 같이 건설하는 회사도 있고 뭐 도화 엔지니어링, 건화 엔지니어링, 유신 커퍼레이션, 제가 그게 자료가 있을 건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주 금액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서 수주를 가장 많이 했던 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했던 회사가 도화예요. 도화. 그 다음에 이제 유신이고 그 다음이 한종, 건화, 삼한, 이산, 뭐 선진, 뭐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죠? 들어보셨나요? 도화 엔지니어링 못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냥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커퍼레이션 뭐 이런 회사는 환경시설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 심지어 지하철도 만들 수 있는, 지하철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건설사에서 그 처리장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처리장을 만들 때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경우는 그냥 처리장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전처리, 본처리, 고도처리, 뭐 스크린, 침사지, 유량균등조, 1차 침전지, 뭐 그 폭기조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가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을 전체적으로 그 턴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런 회사들. 근데 그 회사에서도 모든 단위 공정 하나하나를 다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상분리 공정 전문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처리장에 부상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 안에 또 이렇게 하도가 펼쳐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얘가 턴키면은 요 밑에 외부에서 이제 막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침사지 만드는 회사, 뭐 그 부상분리조 만드는 회사, 뭐 폭기 시설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에서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래 회사는 뭐 직원 수가 3, 4명. 근데 이런 데는 뭐 직원 수가 몇천 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 4명 있는 회사에서 시작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탐나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이제
설계 시공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시공.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주 업무는 설계, 시공, 시운전. 일단 수주를 따야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입찰 들어가기 위해선 현실적인 단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 금액 같은 거 산출을 하고 그 금액 산출해서 이제 입찰 받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운전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인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요 환경안전팀에다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